네, 안녕하세요. 정주차입니다. 어, 오늘은 좀 매매법에 대해서 좀 중요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많은 매매법을 공부를 했잖아요. 저도 뭐 유료 강의도 듣고 유튜브에서도 열심히 들어보고 뭐 책도 많이 보고 했는데 항상 똑같은 사이클이었던 것 같아요. 공부를 할 때는 막 와, 뭐, 야, 기가 막힌데 세상에 이런 게 있구나.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돈은 다 내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죠. 열심히 공부할 때는. 근데 실제로 내가 이제 매매를 하게 되면 어, 이게 잘 안 돼요. 네, 잘 안 됩니다.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이제 공부를 그 매매법을 만든 사람보다는 내가 잘 모르잖아요. 그분은 그 매매법을 만들고 그냥 바로 발표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뭐 1년이고 2년이고 실제로 막 매매법을 해보고 그 매매를 적용을 해보고 데이터도 많이 쌓고 이렇기 때문에 보는 눈이 나하고 너무 달라요. 나는 좋고 이게 딱 매수 자리가 나온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맞는 사람이 보기엔 이 종목은 이렇게 돼서 얘는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걸 내가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시즌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어, 이게 그 매매법을 만든 사람조차 항상 그 자리에서 항상 똑같게 매수를 하진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만약에 20일 이평선 매매를 한다. 그러면 종목 선정은 뭐 항상 똑같이 할 거 아니에요. 똑같이 하고 매수를 딱 22평에 닿는 순간 하는데 어떨 때는 기가 막히게 22평에 닿자마자 반등들이 쫙쫙쫙 나오는 시즌이 있고요. 22평에서 내가 손절을 한 2, 3% 잡으면 손절까지 꼭 밀려서 거기서 체결돼서 내가 팔려고 했던 가격보다 내가 처음에 매수를 했던 가격 근처까지만 오고 다시 밀려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살려고 했던 가격에 안 와요. 2, 3%로 안 와요. 꼭 그 위에서 반등이 나와서 그냥 위로 가버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수 앞에 장수 없다고, 장사 없다고, 지수 앞에 장사 없다고. 이게 시장이 상승세를 제대로 탔느냐, 횡보를 하고 있느냐, 하락을 하고 있냐,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다릅니다. 각각 오는 게. 그런 것들도 때문에 안 됐을 때도 있고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나서 공부할 때는 너무너무나 이게 다 잘 맞고 막 잘 되죠. 근데 실제로 내가 실전 매수를 했을 때 이게 안 되면, 욕하죠. 뭐야, 이 그지 같은 거. 하나도 안 맞네. 뭐 이게 좋다고 올려놓은 거야? 되지도 않는데. 이러고 나서 우리는 그거를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하고 또 다른 기법들을 찾아서 공부를 하죠. 그럼 공부를 하면 또 똑같아요. 세상에 그렇게 잘 맞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전에 들어가면 좀 잘 맞다가 또 안 되는 때가 오죠. 그럼 또 욕을 하죠. 막 뭐냐 이 그지 같은 걸. 이걸 지금 돈 받고 가르친 거야 이거를 이 그지 같은 걸 맞지도 않는 걸. 진짜 이 개놈의 새끼 막 강세욕도 하고 선생님 그러다가 쌍욕 먹는 거 아주 순식간이죠. 계좌가 손실이 늘어나면 네 선생님이 계좌식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매매법을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검증 기간을 굉장히 오래 거치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매매법 자체는 별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바꿔줘야 되는데 그거를 사실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법이 내가 배운 대로만 그냥 정석적으로 FM대로만 사라는 자리에서 사서 팔라는 자리만 다 팔고 이렇게 해서 끝나고 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매매법을 배우시던 거의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그냥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수업료도 좀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바로 수익으로 막 이렇게 돼서 막 수익이 계속 몇 프로 나오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 매매법을 이렇게 새로 배우셨다면 자, 매매법 우리가 열심히 배웠죠. 그러면 실전 매매를 해보죠, 우리가. 실전 매매를 해보면 결과가 나옵니다. 성공을 했던, 실패를 했던, 처음에 배운 대로 어쨌든 할 거 아니에요. 사라는 자리에서 사고 팔라는 자리에서 팔고 그렇게 해서 결과값이 나오면 그냥 돈 벌었으니까 수익 났으니까 좋은 기법이다 이러고 끝내시면 안 되고요.
만약에 안 나오면 아 진짜 그지 같은 거 안 되네 이러고 딴 거로 떠나셔도 안 돼요. 검증 과정을 어쨌든 거친 거잖아요. 내가 공부할 때도 검증을 했던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데이터를 모아서 데이터를 모아서 피드백을 해야 됩니다. 왜 안 됐을까? 찾아봐야 돼요. 안 된 종목들은 왜 안 됐는지. 지금 하고 있는 매매가 안 된 종목이 안 된 거는 별로 사실 문제가 없죠. 100%다 맞는 게 어디 있어요. 한 10% 20%는 안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는 별 이상이 없는 건데, 내가 지금 5종목을 샀는데 오늘 선정을 해가지고 일주일 안에 뭐 5종목을 샀는데 4개가 다 손절이에요. 이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 것들에 대한 피드백을 해야 돼요. 데이터를 모아서 어디까지 밀렸는지, 내 매수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밑에서 밀린 건지, 종목 선정을 내가 혹시 실수해서 잘못한 건지, 아니면 종목 선정 제대로 됐는데 내가 원래 다 살려던 가격에서 반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데서 어느 정도나 밀려서 반등이 나온 건지, 이런 것들을 다 피드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이제 매매 계획을 수정을 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과 똑같이 매매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뭐 매매 타점을 좀 더 밑으로 놔둔다든지, 뭐 한 종목당 100만원까지 최대 들어간다 그러면 뭐 절반으로 줄여서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누셔야 돼요. 뭐 만약에 5종목을 다 샀다 그러면 이제 가장 그 중에 좋아 보이는 두 종목 정도만 하고 나머지 3종목을 하지 않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수정을 해서 적용을 해서 매매법을 다시 개선을 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그 개선된 매매법으로 다시 실행해보고 결과 얻고 피드백 얻고 수정하고 적용하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서 매매법이 자꾸 바뀌어야 돼요. 근데 처음대로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이 매매법이 너무 안 좋아서 바꾸는 뭐 이런 게 아니라, 시장이 상황이 계속 바뀌잖아요. 시장이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고, 뭐 그냥 횡보하는 좀 지루한 장일 때가 있고, 그거에 따라서 매매법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계속 매매를 하다 보면 종목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데이터가 계속 쌓이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이 가는 애들이 나와요. 정말 미친듯이 전고짝 뚫으면서 막 펑펑펑펑 터져 나가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종목들을 따로 모아놨다가 비교 검토를 해야죠. 얘네들은 도대체 왜 더 강할까? 계속 찾아보다 보면 차트상에서 이유가 보이거나, 뭐 이런 종목들이 보통은 여기서 그냥 끝나는데, 이 종목은 테마의 대장이 되면서 갔구나,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다음번에는 그 자리에 갔을 때 얘가 테마로 엮여서 대장이 되거나, 아니면 테마의 2, 3주가 되면 매매법이 또 달라지겠죠. 얘는 좀 더 길게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자꾸 바뀌어 나가야 됩니다. 바뀌어 나가셔야 돼요. 아무튼 새로운 매매법을 배운 후 계좌의 손실이 자꾸 늘어난다, 이럴 때 이제 내가 실행해야 될 거는, 첫 번째는 매수 비중을 줄이셔야 됩니다. 매수 비중을 줄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한 종목당 100만원을 베팅하고 있었다면 베팅 금액을 50만원이나 30만원이나 한계를 줄여야 됩니다. 한계선을. 최대한 얘는 내가 100만원 샀다 그럼 최대한 나는 이거 50만원만. 왜? 장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그 정도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는 종목 선정의 기준을 높입니다. 이거는 이 매매법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들죠. 어느 정도 이제 데이터가 쌓이면 요거는 조금 더 좋구나, 이런 모습을 갖춘 애들이 조금 더 확률이 더 높구나, 이런 애들은 약간 확률이 조금 낮구나, 이런 게 있으면 조금 낮은 애들을 다 버리시면 돼요. 걔네들까지 안 하고 그냥 좋은 애들만 좀 가지고, 평소에 뭐 일주일에 한 5종목 산다 그럼 2-3종목 정도로 줄이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할 매수도 비중 조절을 해야 되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원래 처음에 뭐 봉의 중심선에서 산다. 첫 번째는 내가 만약에 봉의 중심선에서 산다 그럼 봉의 중심선에서 2-3% 나둔 쪽에다가 호가를 거는 겁니다. 첫 매수를. 이렇게 줄일 수도 있고요. 또는 매수 비중을 조절한다. 이건 뭐 위에서 했으니까, 아까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베팅 금액 줄인다는 얘기랑. 그러니까 첫 매수 때 내가 만약에 30%를 들어간다. 그러니까 100만원이 30%면 30만원이 되겠죠. 근데 전체적인 비중을 50만원으로 줄이면 15만원을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줄이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매수 비중을 어떻게 조절을 하냐면,
보통 내가 세 번에 나눠서 산다 그러면 334로 사잖아요. 그거를 127로 바꾸거나 226으로 바꾸거나 처음에 사는 쪽의 비중을 줄이는 겁니다. 그렇게 줄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첫 번째 자리는 아예 포기를 하는 거예요. 얘네는 어차피 밀릴 거기 때문에 첫 번째에서 반등이 제대로 안 나서 두 번째까지는 밀릴 거다. 그럼 아예 첫 번째는 안 하고 두 번째에서 3, 마지막 자리에서 다시 3, 거기서부터 3% 4% 뒤에서 다시 6%를 사서 60%를 맞춰서 총괄 100% 맞춰주면 이제 탈출하는 걸로 이렇게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샀으면 매도를 해야 되죠. 매도를 할 때 목표가를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뭐 사는 것도 분할 매도로 이 지점하고 저 지점하고 두 개를 나눈다. 그럼 두 개 다 거기서 2% 3%를 낮추는 겁니다. 목표가를 낮춰서 가능한 한 빨리 수익이 나더라도 그냥 그거 먹고 작게 먹고 그냥 정리를 해버리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처음에 하시기 되게 힘들죠. 네, 어느 정도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모여야 내가 뭔가를 줄이고 뭘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당장 하실 수 있는 건 있어요. 비중은 줄이셔야 돼요. 종목 선정을 좀 더 까다롭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은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거지만 비중을 줄이는 일은 지금 가능한 일이죠. 가능한 일이고 잘 모르겠으면 나오는 종목마다 다 하는 게 아니라 좋아 보이는 것만 한두 개 하고 나머지는 그냥 데이터만 모으세요. 내가 지금 그러니까 종목을 고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종목 수를 좀 줄이셔야 됩니다. 비중 금액도 줄이고 그리고 매도가 낮추시는 거는 지금 당장 할 수 있죠. 내가 무슨 뭐 종목을 고르고 이런 눈이 없더라도. 그리고 매수가도 지금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분할 매수를 한다 그럼 첫 번째를 포기하던가 매수 자리에서 3% 정도 2% 정도 빠진 자리부터 시작을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건 지금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지금 하셔야 되는 지금 장입니다. 그리고 매수법을 뭔가 배우셨으면 그거를 포기하지 마세요.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거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 자리가 정말 좋은 자리예요. 근데 단지 시장 상황이 안 좋을 때 잘 안 맞아요. 이건 어쩔 수 없어. 모든 종목이 다 그래요. 나만 안 맞는 거 아니고 다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슨 차이가 있냐? 나는 욕하고 다른 공부를 또 해서 다른 매매법을 찾는 거고, 정말 고수들은 그 매매법 안에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시장 상황에 맞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들을 드렸죠. 새로운 내가 어떤 그 기본적인 베이스가 돼서 꾸준하게 어느 정도 수익이 나는 매매법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다른 매매법을 공부를 하면 돈을 잃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을 내가 배운 것 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단 한기를 열심히 파보시고요. 이소룡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1000가지의 펀치를 연습하는 상대는 두렵지 않다. 근데 나는 한 가지의 펀치를 1000번 연습한 사람들은 두렵다.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매매법 같은 건 뭐가 됐건 하나를 배우셔서 그걸 깊게 파셔서 거기서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날 때 다른 매매법들로 하나씩 늘려나가야 다른 매매법에서 처음 볼 때 내가 손실을 난 걸 기존에 내가 있던 매매법으로 내가 손실을 메울 수 있다. 이 정도가 돼야지 이제 다른 매매법을 배우시는 게 좋습니다. 매매법은 여러분이 배운 건 크게 무리가 없을 거예요. 네, 근데 아마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안 맞는 게 있는 것 뿐이니까 느긋하게 일단 비중을 줄이시고 공부한다는 생각하시고 데이터들을 계속 모으세요. 모으고 그걸 피드백을 다시 줘서 수정을 하고 매매법을 다시 개선을 하고 시장 상황에 맞게 대응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영상이 이걸로 마치도록 할게요. 네, 좋은 성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